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신지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방송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금은 하나도 없고 순 카드만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왠지 소액은 카드로 결제하기가 미안해서 항상 어느 정도 지갑에 현금은 넣고 다녔고 또 그 현금을 뽑기 위해서 ATM 기기를 종종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고 또 삼성페이 같은 이제 모바일 결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지갑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만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경조사 때 아니면 로또 사는 거 이외에는 현금 자체를 잘 안 쓰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ATM 기계나 이런 것 자체도 점점 덜 사용하게 됐고요. 한국전자금융은 CD 밴 관리, ATM 관리 등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 종합 관리를 위해서 2000년 한국신용정부의 금융사업본부가 분사가 돼서 설립된 업체로 아무래도 이제 설립 초기에는 현금 지급기 사업, 그 다음에 은행 ATM기 관리 사업 등 주로 현금과 관련된 관리 이동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와 그 다음에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페이 등장으로 인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왔고 또 국내 은행들의 비대면 거래 선호와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서 은행 지점과 ATM 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동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동사는 2014년도에 무인 주차장 사업과 키오스크 사업을 미래 성장 기반 사업으로 삼고 꾸준히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 이것이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무인 주차장 관련 사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디 가셔서 이제 주차하고 나가실 때 주차 관리인에게 직접 주차비를 지불하고 나가신 경우가 많으셨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기계에 주차 결제를 하시고 나가신 경우가 많으셨나요? 아마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나 큰 건물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시고 나가신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 유료 주차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바로 이런 무인 주차장의 확대인데요. 우리나라와 이제 유사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조그만 짜투리 땅마다 이런 무인 주차장 설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주차장 운영업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무인화를 통해서 관리 비용을 절감을 하고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토지 보유자는 무인 주차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우리 같은 차량 보유자들은 기존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무인 주차장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의 절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주 52시간 근무의 확대와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차 관리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의 부담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대비해서 새벽 시간에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개방을 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또 매출을 상승시킬 여력이 있으므로 이 역시도 주차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동사의 무인 주차장 사이트는 2017년 293개, 2018년 400개에서 또 2019년 900개로 작년만 해도 500개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상승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약 16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이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춘 키오스크 사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주문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무인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패스트푸드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것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간단한 면 업무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도입이 확산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주요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이미 60%를 초과했고 키오스크의 도입이 외식업계 전반에서 숙박, 공연, 전시업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면서
관련 업계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7%가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키오스크 시장에는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제조사가 난립해서 수익성 자체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서 향후에 수익성이 낮은 업체가 키오스크 시장에서 정리가 되고 수익성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치킨 게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무인 주차장과 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장이라던가 이런 위기상이 발생을 했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동사는 이제 기존의 ATM 관리 사업과 그다음 CD 밴 사업을 위해서 현재까지 전국에 28개의 AS 지사를 설립해 놓았고, 기존 AS 지사에서 무인 주차장 설비 장치와 또 키오스크 기기까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하므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찍은 12월 5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이 약 71억, 그 다음에 기관이 4억 2천만원가량 정도를 매도하는 동안에 외국인이 76억가량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매수 규모 자체가 큰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개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주면서 이 기간 동안 저점인 6,330원에서 2월 7일에 최고가인 8,160원까지 약 28%의 반등이 나와주었고, 최고점인 2월 8일에 8,940원까지는 약 3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14,400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고,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런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8월경에 6,340원으로 저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고점을 7,300원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난 12월 9일 오랜 기간 지속된 하락 추세선을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었고, 이후 박스권의 상단 부분 가격대인 7,300원마저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7,300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7,30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2월 5일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급등한 이후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이므로 이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매수하지는 마시고,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셔서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약 7,800원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 지지선으로 작용한 7,3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휩소를 고려해서 7,200원 정도 부분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한 8,800원 정도 부분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2차적으로는 한 만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도 누르셔서 다음에 올라온 영상 더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부자 되는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